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이 7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을 했는데요. 김유정 의원, 그러면 네. 7월 1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도 뽑고 원구성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의장단은 선출을 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해도? 네. 예. 근데 그러나 대신에 6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협상도 하고 기다리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오후에 또 뭐 의총도 잡혀 있고 7월 1일 대비해서 그런 수순인 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필리핀 대통령 뭐 취임식 특사로 어제 밤에 출국을 했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룰 수가 있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오신환 의원. 네네. 지금 국회가 이렇게 꽉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를 꼭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야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권성동 대표를 특사로 임명을 하고 또 그걸 응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야 되는지 이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지금 양쪽이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어떤 제스처는 하나의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87년 이후에 여야가 늘 원구성을 합의해서 이제 원구성을 했는데 지난 2년 전에 17개 상임위원장 의석을 다 독식하면서 강행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 결과가 사실은 선거에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엄포를 놓긴 하지만 과연 이렇게 정말 7월 1일 날 의장단 선출하고 단독으로 또 원구성을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은 의문점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당도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절박하고 다급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협상에 응해야 됩니다. 이 원구성이라는 게 쉽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오신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한 것 상식에 어긋나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국민들한테 먹히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간다. 이건 상식에 맞나요? 아니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죠. 오신환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아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쯤 되면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 특사로 가는 계획이 꽤 오래전에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서 원내대표가 출국하더라도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타국과의 문제다 보니까 쉽게 취소하는 것도 이제 외교 결례가 되니까 좀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만큼 원내 수석이 좀 잘 역할을 해주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5년 내내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또 대통령이 순방가 있는 동안에 합의를 이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뭐 대통령에게 맞춘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여당의 입장을 좀 납득이 어려운 것이 왜 자꾸 야당의 태도로 여당의 그 협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좀 여당의 입장에서 힘 있는 쪽의 입장에서 양보를 하면 될 텐데 양보를 전혀 안 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그 사개특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개특위 문제는 사실은 이제 검수완박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그것을 종결짓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 이후로 뭐 그 당시에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것처럼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수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전반기에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순리대로 이것을 법사위원장을 빨리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고 그 이후에 사개특위가 됐던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하는 부분들이 됐던 어떤 것이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늘 원구성 때 다른 문제를 끼워 넣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쟁점이 생겨서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김유정 의원 아시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 21대 국회 초반에 그 상임위랑 구성하면서 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단독으로 선출했나요? 예전에 네. 뭐 김종필 총리설이 그 인준 때문에 여야가 한번 그렇게 했던 것이 있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예. 네, 전체적으로 이례적인 거죠, 사실. 네,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양보 아니면 혹은 뭐 약속한 대로 이제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와서 그거를 말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협상이라는 건 늘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개특위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뭐 취하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적정 타협선을 찾아야 되겠죠. 두 개 다를 또 국민의힘이 수용할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하면 또 민주당에서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탓이냐 한번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면 제가 두 분 발언이 거의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예, 아무튼 좀 빨리 이게 타결이 돼야 되는 게 국회가 안 열리면 얼른 우리가 그냥 정치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정치인들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말지만 사실 송금주 의원 국회가 안 열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그렇죠. 오잖아요. 네. 필요한 법안도 처리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국민들이 돈 줘가면서 대리인을 선임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대리인들이 일을 안 해요.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의장 단독 선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그 여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런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국민들은 다수가 됐든 아니면 힘 있는 세력이 됐든 일방적으로 뭘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장 단독 선출을 해서 원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당도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 법사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좀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저희가 12월 대선 2월 취임식 이후에 원구성은 늘 이제 6월, 7월, 8월 네. 요때 하잖아요. 이게 최초로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지금 쟁점이잖아요. 현재도 지금 오늘로써 아마 인사청문 그 종료 기한이 도래한 것 같은데 이 공백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도 계속 원구성 때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차기 정권과 또 원구성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협치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 보면은 협치는 참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계기가 마련될지 참 궁금합니다. 협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민주당이었는데 탈당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천하람 의원, 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죠. 최초입니다.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의원이. 맡는 네. 것. 협치다 볼 수 있습니까? 네, 협치라면 협치죠. 예, 뭐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뭐 안 좋게 내지는 뭐 배신에 가깝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당 내의 특위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적이 없는 분들을 특위위원장으로 모시는 일들도 종종 있고요. 또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와 무관하신데 갑자기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너무나 지나치게 좀 정무적인 행위 내지는 국민의힘 입당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보일 수 있을 텐데 또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입당해 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호남 지역에 전북의 이용호 의원 말고는 현역 의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광주의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와주신다면 뭐 저희는 천군만마지만은 본인께서 입당은 안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마당이니까 뭐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도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박수 치고 싶지는 않고요.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양향자 의원 뿐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그 빈자리에 이제 국민의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하는데 뭐 천정배 전 의원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모에 응모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민주당의 이제 인재 영입 2017년에 뭐 7호인지 6호인지로 들어온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지난번에 그 수사권 조정 문제 가지고 뭐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다시 복당 신청했다가 또 이렇게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과연 양양자 의원뿐이었을까? 예. 이분이 또 뭐 이제 호남의 지역구가 있는 분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협치의 방법이 이런 것뿐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양양자 의원의 선택도 저는 별로 박수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혹시 변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그렇게 당에서 영입돼가지고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본인의 소신이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조금 비판하고 싶어요. 성금주 의원 의견은 어떠세요? 뭐 그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무소속이니까 뭐 또 뭐 여당 입장에서도 여야 가릴 것도 정파적인 특위는 아니다는 입장이니까 뭐 가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양양자 의원이 기존에 이제 취해왔던 색깔들, 그러니까 예. 민주당과 점점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렇죠.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네. 정치적인 해석이 네. 막 나오는 거죠. 또 이제 강주의 지역구 구도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이제 순수하게만 보기가 힘들다 이런 취지를 아마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 네. 그냥 뭐 순탄하게 민주당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를 위해서는 여야 없이 한번 우리가 노력해야 되니까 와서 맡아달라라고 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검수한 막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민영배 의원 또 위장 탈당까지 하고 막 이런 난리를 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으니까 참 정치 양양자 의원 입장에서는 뭐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국회 전체 특위를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거기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당의 특위를 맡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정치적 행위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쓰리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양양자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쪽에 대한 자기의 스페셜티를 분명히 좀 바로 세우고 싶은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입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의 선택은 뭐 항상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거의 입당 환영식 분위기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점점 뭐 민주당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 관계가 부분은 되겠죠. 뭐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씁쓸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미 여러 관계에서 정리가 정리된 것으로 됐어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그런 협치 모델로서 단순히 정략적인 이용이 아니고 이런 산업 분야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주면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 의원들 소위 요즘 말로 줍줍 하지 말고 그야말로 여야를 좀 공평하게 또 자기 편만 그 기용하는 이런 인사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지역 안배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지. 이렇게 무소속 의원을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했다는 거 가지고 일석 한 2조, 3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헌정사상 최초라는 게 좀 아쉬운 일이죠. 뭐 예를 들면 저희 당 특위위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반대로 민주당 특위도 필요하면 저희 당 의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위원장이 부담스럽다면 위원으로라도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과거보다 오히려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그런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저는 민주당에서 양양자 의원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자꾸 금태섭 엔딩, 양양자 엔딩이 생기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 검수완박에 있어서 저는 양양자 의원이 보여줬던 태도는 굉장히 상식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지선을 연달아 패배하고 나서 그런 식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게다가 꼼수 탈당까지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양자 의원이 우리 당에서 혜택을 받았는데 변절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재 영입 대상이 당에서 점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나? 이걸 반성 안 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계속 공회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하람 위원장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요 이 팬덤 정치에 매몰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당은 계속 오른쪽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소신껏 발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수용성을 높이는 정당이 돼야만 오히려 중도층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으로의 정당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님이 역시 합리적 중도 보수로서 딱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이 돼야 되고 또 이 개파나 또는 팬덤 정치에서 좀 그 분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엔딩 또는 양양자 엔딩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밖에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점 민주당도 변화할 것이다. 예. 거기에 송금주도 있다. 천하람 위원장이 말씀하신 금태섭 엔딩 또 양양자 엔딩은 참 아주 듣기에 신선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내분 패널 특별히 존경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슈로 거친 돌멩이를 올려놔도 네 분이 아주 다 잘 깎고 다듬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라 특별히 더 존경합니다.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지난번에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이제 홍영표 의원도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주정 의원, 이재명 의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물론 그렇겠죠. 이제 타겟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이제 않은 것이 민주당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그래서 이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출마하는 쪽에 99.9%인 것 같아요. 출마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출마하면 당선이 되겠죠. 지금 세력 판도가 그렇습니까? 네, 당선이 될 거고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영표, 전해철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새 불리함을 깨닫고 스스로 백기투항한 겁니까? 이제 명분은 나 안 나갈 테니 나가지 마시오. 예. 전해철 의원이었고요. 다 같이 나가지. 너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갈게. 이제 이런 차원이 홍영표 의원이었는데 이제 먼저 선언을 한 건데 사실은 새가 불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당내 역학구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금준 김민석 의원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출마의 변에 이제 출마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분당 위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실제로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까? 이러다가 당 쪼개지겠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분당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분당이 되려고 하면 그 차기 정권을 위한 대표성 있는 주자들이 별도로 있어야지 분당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분당에 안 갔죠? 네네, 그렇죠. 저는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꼭 당선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그 약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이 했을 때 당을 적절하게 개혁할 수 있느냐, 쇄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그 개혁 주자가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뭐 분당 위기까지 나오지만 상당히 투쟁력은 높아질 것 같아요. 천하라면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스피커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대여 투쟁 내지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역량은 강화될 거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정치적 수사 프레임을 뭐 저희가 보기에는 만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 당의 운명 자체를 수사 결과에 걸게 되는, 이제 굉장히 큰 도박을 하게 되는 위험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뭐 지금도 문제인 여야 관계가 더 좀 어렵게 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은 잡혔나요?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아, 8월 28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계속 그냥 수렁에 빠지는 모양인데 저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혁하고 쇄신하고 변화해야 되는 이런 제스처는 없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만 갖고 계속 지방선거 이후에 저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좀 안타깝고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가치 경쟁을 할 주자들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자꾸 그렇지 않고 이재명 나가지 마라 뭐 이런 걸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서 답답하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좀 더 많은 진통을 겪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지방선거 치렀고 결국은 이제 와서야 뭐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디까지 들여다봤는지 궁금해요. 네. 그것도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귀결이 내용적인 어떤 반성이나 쇄신안보다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전당대회 출마가 누구든 결정이 된다면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동안에 그 안에서의 어떤 혁신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예. 네, 이런 생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얼마나 접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혁신 반성. 예. 반성. 그래서 지금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일하면서 싸우자 이게 모토인 것 같고요. 일하면서 박홍근 싸우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민생 관련한 여러 지금 뭐 토론회 또 개최를 하고 그런 그 논의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상호 위원장은 그냥 관리형 아닙니까?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두 분 얼른 짧게 소개하면 문행찬님 인물이 없으면 고생하고 겨울을 보내야지요. 부장정보 쓰시는 분 이재명 의원에게 불출마 설득하려면 대항마는 있나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댓글 선정됐습니까? 예, 오늘의 댓글 김수정님이 보내주신 글을 제작진이 선정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낼 때가 생각나네요. 첫 외교 무대 데뷔하신 대통령 보기가 조마조마합니다. 네, 야. 오늘 댓글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신데 보내주신 김수정님께 전지현 CP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